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자, 오늘 3D 스튜디오 맥스 강좌, 여섯 번째인가요? 자, 전에는 캐릭터 모델링과 집기 모델링을 이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스플라인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스플라인이라는 거는, 어떤 기본 쉐입을 의미합니다. 쉐입. 그러니까 라인으로 이루어진 어떤 형태들, 예를 들면 원이라든지 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텍스트,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인으로 이루어진 어떤 형태들, 그런 것들을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플라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에디터블 스플라인이라는 것이라는 그 옵션을 사용해서 이 스플라인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백조 형태를 이제 만들어 볼 거고요. 전에 제가 라이노 그 3D 강좌에서도 그 백조 만들기에 대해서 그 예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혹시 라이노를 배웠던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번 강좌는 스플라인 종류가, 그 다음에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에 이제 백조 만들기.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오른쪽에 가시면요. 커맨드 패널에 크리에이트, 자, 그 다음에 쉐입, 자, 그럼 스플라인에 대해서 나오죠. 그럼 거기에 이제 오브젝트 이제 타입들이 뜨는데, 그 중에서 그 라인, 그 다음에 레팅글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라인은 제일 중요한 그 쉐입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잠시 제쳐두고요. 먼저 얘네들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라인을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프론트 뷰를 Alt W를 눌러서 자, 확대를 시켰습니다. 자, 레팅글은 자,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사각형. 요 색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네이밍 컬러에 자, 요 검정색 그 컬러 박스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그 어사인 랜덤 컬러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해제를 하시고 현재의 그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려면요. 이 검정색을 눌러 주시면은 현재의 그 커런트 컬러가 검정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을 눌러서 OK를 해주게 되면요. 이렇게 색상이 검정색으로만 이렇게 표시가 돼서 작업이 됩니다. 그리드를 끄고 싶으면은 키보드의 G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을 그릴 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엣지는 끝에서 끝, 그쵸? 그 다음에 센터라는 거는 가운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게 센터가 되겠습니다. 사각형은 이제 그릴 때 그 상황에 맞게 엣지에 체크할 것인지 센터에 체크할 것인지 그거는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코너 레디우스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코너 레디우스는 지금 이 사각형이 선택이 된 상태잖아요. 그쵸? 네. 그럼 여기 다시 0에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서 이 코너에다가 그 라운드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직접 파라미터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사각형을 그리시고 나서 모디파이로 가서 요걸 좀 당겨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자, 모디파이로 가서 이 수치를 입력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레탱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서클. 자, 서클은 이제 정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쵸? 정원은 정정원이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그 엣지가 있고 센터가 있는데 엣지는 끝에서 끝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약간 그 다이아메터, 지름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는 게 엣지라고 그러고요. 센터는 가운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원을 그리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엘립스는 타원형이죠. 타원형. 네. 타원형도 마찬가지로요. 그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정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웃라인을 체크를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티크니스 값을 주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도 예, 저장이 가능하답니다. 네, 아크죠. 아크는 자, 여기도 보시면 두 가지의 또 방식이 나와요. 어떻게 또 작업을 할 거냐. 그럼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드 미들은 끝에서 끝. 예, 그리고 센터 엔드는 가운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드 미들은 끝에서 끝, 그 다음에 가운데 값. 끝에서 끝. 자, 시프트 키를 뭐 눌러도 그렇죠? 뭐 작동이 안 되죠. 네, 이런 거는 그냥 그리드 스냅을 활용하시면은 더 그리기가 편합니다. 마우스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셔야 돼요. 마우스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예, 마우스 손을 떼시면은 예, 중간 값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엔드 미들은 자, 그리드를 잠시 켜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엔드 미들은 끝에서 끝, 그 다음에 중간 값. 그쵸? 자, 센터 엔드는 가운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예, 이제 반지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에서 출발해서 예, 끝부분까지 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서 출발, 드래그 한 상태에서 손 떼고 다시 중간값. 네. 자, 다시 그리드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에 가면은 그 레디우스가 나오죠. 예, 레디우스로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from.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예,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파이 슬라이스에 체크를 하시면은 파이 차트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파이 형태로 네, 이렇게 그 피자 조각 같이 예,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자, 파이 슬라이스를 끈 상태에서 리버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변화가 없잖아요. 예,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할 때 그 시작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시작점. 그러니까 원을 타고 어떤 흘러가는 어떤 애니메이션, 뭐 기차 레일이라든지 어떤 비행기의 경로라든지 예, 그런 거를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시작점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렇죠? 리버스를 체크하게 되면은 만약 여기가 A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리버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B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예, 이게 애니메이션이 반대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주전자를 하나 예,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자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컨스트레인트에 패스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구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팔로우를 체크하고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플레이를 해보면 출발점이 여기가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다시 모디파이 와서 리버스를 꺼볼게요.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애니메이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이거를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로프트라는 그 명령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잘 쓰지 않는 명령이긴 한데 예전에 그 로프트 오브젝트라는 그 명령어를 사용할 때 예, 가끔씩 사용했던 예,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뭐 로프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예,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넛이 있네요.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넛입니다. 이렇게 도넛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 크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그쵸? 나머지는 엣지 끝에서 끝.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앵건이 있네요. 앵건은 다각형이죠. 다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두 가지가 있네요. 엣지는 끝에서 끝. 엣지 타입으로 그리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인스크라이브와 서컴스크라이브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내접이고 이거는 외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서클이 이제 하나가 있었을 때 여기다가 앵건을 하나 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뭡니까? 원 안에 얘가 그려진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내접이라고 그러고요. 자, 서컴스크라이브에 체크를 하면은 원보다 더 커졌죠. 이 원은 제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려놓은 서클이죠. 그래서 자, 이 앵건을 선택을 하고 현재는 내접이고요. 서컴스크라이브 체크하면 외접입니다. 레디우스는 그대로 변화가 없죠.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는 자, 요 포인트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를 주면 오각형이 되고요. 4를 주면 사각형.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고 싶으면은 앵건을 그려서 3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에 그쵸? 코너 레디우스가 또 나오죠. 아까 사각형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이거를 올리게 되면은 이 모서리에도 이렇게 둥글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큘러가 있는데요. 자, 이 서큘러는 원으로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굳이 여기 서클이 있는데 왜 그 여기에다가 서큘러를 체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으로 바뀌잖아요. 자, 여기도 원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만들어 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 개수를 이용해서 뭔가 편집을 할 때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이드를 만약에 10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당연히 자 10개가 이제 생기겠죠. 근데 이 사각형은 이 원은 포인트가 몇 개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이렇게 4군데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4군데의 포인트를 가지고 뭔가 편집을 하기에는 이 사이드 개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스플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죠. 스플라인으로 이제 컨버트를 해서 이 버텍스를 가지고요.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별 모양으로 편집이 되는데 원 같은 경우는 버텍스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버텍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들이죠. 이런 식으로. 땅콩 모양이 되죠. 지금 요거 설명하면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피봇이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쵸? 이 첫 번째 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스케일로 줄이게 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근데 요 가운데 거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 선택된 포인트의 중심점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스케일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말 나온 김에 요거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요거는 다 지우고요. 키보드에 Z키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화면 정리가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Z키는 이 4개의 뷰를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거고요. Z키는 선택된 그 뷰만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전자를 예를 들어서 자, 요 피봇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전자가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 자, 물체를 하나씩 선택을 하면요, 축이 그 원래 얘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유의 축에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축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런데요, 이거를 동시에 두 개를 잡으면요, 또는 동시에 세 개 이상을 또는 네 개 이상을 잡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축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가운데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이거는 제가 설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선택할 때는 변화가 없지만 두 개 이상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잡을 때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각자의 축에서 돌아간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각자의 축에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모델링을 할 때 가끔씩 요 두 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 세 번째 거는요. 자,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그 임의대로 임의의 축을 정해서 뭐랄까요, 축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요거를 센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가운데잖아요. 이 화면의 이 센터 지점인데 이 센터 지점으로 계속해서 뭐랄까요, 조정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자, 원래 처음에는 요거였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물체를 두 개 이상 잡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자, 세 번째 거로 하게 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얘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옮겨볼게요. 자, 옮겨볼게요. 항상 축은 가운데로 가죠. 네. 요게 이제 임의의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옮겨볼게요. 네, 이렇게 되고요. 자, 또 옮겨볼게요. 네, 이렇게 또 옮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축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 화면의 가운데 영역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앵건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서큘러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거는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셀렉션을 버텍스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이걸 정점이라고 그래요. 정점. 이제 버텍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버텍스들을 선택을 하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가운데로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가운데 걸로 해주셔야 돼요. 혹시 안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센터 쪽으로 옮겨주시고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해 주시면 이런 꽃무늬나 어떤 별 모양이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가 있네요. 스타는 별이죠, 별.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가 6개인데, 자, 5로 바꿔주면은 오각형이 되고요. 그래서 레디우스 1과 2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외곽, 바깥쪽에 그 지름값, 알값, 네. 그러니까 바깥쪽에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 레디우스 2는 이제 안쪽에 반지름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이제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그런 형태에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디스토션, 예, 디스토션이 있는데, 디스토션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톱니바퀴 같은, 네, 그런 형태에도 가능합니다. 이제 포인트를 한번 내려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왜곡시켜 볼게요. 네, 약간 비트는 모양이 돼서 톱니바퀴 형태로도, 예,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필렛 1, 레디우스 1이 나오죠. 예, 바깥쪽에 그 레디우스 값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요것도 둥글게. 네. 뭐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글자입니다. 글자. 네, 글자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원하는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한글도 되고요. 자, 한글의 폰트는 여기서 직접 찾아서, 예, 한글 찾아서,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은, 네, 아무튼 이렇게 골뱅이가 붙어 있으면은, 네, 세로 글씨가 됩니다. 자, 그건 찾아서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한자도 됩니다. 그래서 한자를 눌러서, 예,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직접 써봐야겠는데요. 그냥 네, 폰트를 찾아서 넣어볼게요. 그리고 자, 하나에 대해서 한자를 넣어볼게요. 궁서체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찾으시면 되고요. 자, 글자의 사이즈,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자간이죠, 자간. 그죠? 리딩은 이제 행간. 글자를 이제 2줄 이상 썼을 때, 네, 이렇게 이제 써고 나서, 네, 자간, 그 다음에 행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릭, 그쵸? 네, 이탈릭 체냐, 언더라인 체냐, 그 다음에 가운데 배치냐, 우측 배치냐, 정규 배치냐. 네.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히릭스라고 나오는데요. 히릭스는 그 용수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수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높이가 있는, 예, 형태거든요. 그럼 탑에서 클릭, 드래그, 자, 네, 높이, 그쵸? 예, 여기 하이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 레디우스 2 값. 예. 처음에는 이게 좀 잘 안 되실 건데, 처음에는 그 레디우스 1 값, 그 다음에 높이 값, 레디우스 2 값. 네, 그렇게 해주시고, 모디파이로 가서, 직접 그 치수를 입력을 해서요. 자, 키보드 J키 누를게요. G키. 여기다가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서요. 예, 작업을 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턴은 10, 그쵸? 10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자, 끝부분을 뾰족하게 하고 싶으면 레디우스 2를 0으로 처리했고요. 예, 용수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디우스 1과 레디우스 2를 똑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네, 이런 용수철도, 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는 이제 치우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네, 그리고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에그는 에그머니, 네, 계란이죠. 네, 달걀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웃라인을 끄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글쎄 이 어디에 사용할까요? 계란을 모델링할 뭐 이유가 있다면 필요하겠지만, 예, 저는 거의, 예, 써본 역사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할 때만, 예, 써보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보시고 나중에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 그때 한번 노트북을 가져와서 기념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섹션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섹션은, 자, 단면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주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주전자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병원에 갔죠. 그래서 아마 MRI를 또는 뭐 CT 촬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단층 촬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물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션을 클릭을 합니다. 섹션을 이제 그리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리느냐에 따라서 단면 추출이 바뀌게 됩니다. 탑뷰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탑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요, 이제 이게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예, 작게 그리셔도 되고, 뭐 크게 그리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모디파이로 가서요. 자, 요거를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은, 좀 이렇게 노란색 그 포인트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 포인트가 아니죠. 노란색 그 커브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이거를 추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하는 곳에 놓아주시고, 여기 크리에이트 쉐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줄 때마다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지금 이제 검정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색상을 잠깐 바꿔볼게요. 자, 또 크리에이트 쉐입. 오케이. 또 내려주고요. 크리에이트 쉐입. 또 내려주고.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추출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맥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잠시, 옮겨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전자의 단면이 추출이 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럼 탑에서 봤을 때는 너 여러분 머리가 아픈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그 정면에서 한번 그 촬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프론트 뷰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려보고 나서 똑같습니다. 이거를 옮겨보는 거죠. 이렇게. 자, 옮겨보게 되면은 이렇게 단면이 추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모디파이 가서 크리에이트 쉐입, 크리에이트 쉐입. 요것도 예전에 그 로프트 할 때 많이 이제 활용을 했고요. 이런 거를 응용하면 어떤 캐릭터 모델링을 하고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팔찌 또는 뭐 반지 그런 거를 만들 때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무튼 이런 기능이 섹션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라인이 나오는데, 자, 라인을 하기 전에 앞서 여기에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렌더링이라는 게 있고요.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자, 서클을 만약에 자,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근데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각져 있는 형태로 보이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각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제 둥글게 보이지만 이제 실제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각이지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은 버텍스가 이렇게 정점이라고 하죠. 정점이 이렇게 4개가 존재하는데, 그 정점과 정점 사이에 이렇게 스텝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6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그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보관이라고 그래요. 보관. 뭐 사이를 보정한다.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을 열어주게 되면은 스텝이 6으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0으로 주게 되면은 보관이 0이기 때문에 사각형 형태가 나오는 거죠. 직선으로만 바뀌니까. 그래서 스텝을 1로 주면은 여기 스텝 하나가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2를 주면 계속해서
점점 부드러워지죠. 기본값이 6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10으로 올리게 되면은 포인트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요 가운데에 있는 스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이게 다 면이 되는 겁니다. 면. 나중에 이제 두께를 주게 되면은 면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카피로 해서 여기를 이제 기본가 6으로 처리를 할게요. 자,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는 6이고요. 여기는 스텝이 10이네요. 그쵸? 그래서 두께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F4. 자, F4 키를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훨씬 면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모델링 할 때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이게 그래서 스텝을 보통 이제 1로 내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익스트루드를 적용해 볼게요. 자, 그쵸.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스텝이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또 돌아와서 자, 기본값은 그냥 6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정교한 모델링을 하시려면은 나중에 스텝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렌더링이라는 부분을 가볼게요. 자, Enable in Renderer, Enable in Viewport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요 두 개를 다 체크를 해주십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렌더링 하는 거는 이제 원래는 이게 커브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선이었는데 이 렌더러와 뷰포트를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이제 하나의 입체적인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레팅글러 형태가 있고 레디얼 형태가 있죠. 그래서 레디얼을 이렇게 주게 티크니스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 둥그런 형태가 되고 단면이, 그 다음에 이거는 단면이 사각형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렌스와 이 위드 값을 이용해서 형태를 이렇게 바로 변형을 시켜 가지고 작업이 일어납니다. 작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앵글을 또 적용해 주면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하게 변형을 또 시킬 수가 있겠죠. 어스펙은 뭐 비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도 나오죠. 이렇게 사이드 값. 그 다음에 앵글. 이렇게 돌아가죠. 네.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3차원 형태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고요. 히릭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레디얼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형태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색상을 노란색 계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는 응가입니다. 응가. 자, 한 달 동안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자,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응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죠? 네. 더 두껍게도 가능하죠. 레디우스를 진하게 네, 잠깐만요. 여기 티크니스 값을 올려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자, 높이를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자, 턴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토키를 키고 이 턴만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바로 애니메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뭔가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리고 뭐가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오게 됩니다. 그쵸? 예, 파리 한 마리가 예, 냄새 맡고 예, 이렇게 다가오고 있네요. 네,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렌더링이라는 곳에 enable인 이 렌더러, enable 뷰포트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다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뷰포트만 체크한 상태에서 렌더링을 누르게 되면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enable in 렌더러를 체크를 해야지만 얘가 나오는 거고, enable in 뷰포트를 꺼버리면은 네, 여기서는 라인으로만 보이지만 실제 렌더링 하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다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쉐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얘를 꺼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동으로 얘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꺼두시고 필요하실 때만 체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스플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라인이 빠졌잖아요. 네, 그 라인은 이 스플라인, 그 에디터블 스플라인에서 설명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